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형 어서 와. 그동안 잘 지냈지? 잘 지냈지. 형수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래. 집안일로 상의할 것이 있다며 찾아온 형 부부. 무슨 일일까요? 형, 근데 상의할 게 뭐야? 이번에 우리 아들 놈이 고3이지 않냐?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좀 너희 집에서 잠시만 지내시게 하면 어떨까 해서. 어머니 왜 저희 집에요? 동서, 불편하겠지만 부탁 좀 할게. 우리 아들 대학만 붙으면 이런 부탁 안 해. 아무래도 공부하고 늦게 대입을 준비 중인 아들 때문에 어머니를 동생 부부가 모셔줬으면 하는 형 부부. 형수님, 좀 갑작스러워서요. 형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오해도 덜 생기고 할 것 같아서. 아들놈 대학 가고 나면 다시 어머니 우리 집에서 모실 테니까 올해만 좀 너희 집에서 모시면 안 될까? 동서, 딱 1년만 부탁해. 응? 두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예, 형, 저희가 모실게요. 당신 괜찮지? 그럼 부탁 좀 할게. 그 앞에서는 어머니 뭐 머리를 누구 불편하게 하는 분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럼 갈게. 네.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갑작스레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된 아내. 남편에게 이제 불똥이 튑니다. 이제 화가 나겠죠. 거기서 알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럼 형이랑 형수가 집에까지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뭐라 그래? 딱 1년 만이라잖아. 아니지? 지금 4월 달이니까 1년도 안 되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줘. 어? 우리 엄마 이제 80이 넘어가는데 그럼 어디 가서 지내? 당신만 엄마 있어? 우리 엄마도 80인데 혼자서 잘 지내시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 두 사람 장가 보내려고 집까지 다 파셨는데 그럼 우리 엄마 어디 가서 지내? 시어머니의 거취를 고민해보는 아내. 고민합니다. 그럼 1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요양원은 어때? 아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요양원 좋게 되어 있고 돌봐주시는 분도 많고 당신이 자주 찾아뵈면 되잖아. 아들 입장에서는 요양원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형네 집에서 모시다가 거기 가시면 얼마나 외롭겠어. 그래. 외롭게 뭘 외로워.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더 좋지. 내가 요양원 알아볼 테니까 당신이 아주버님한테 잘 좀 갈등이 커질 말씀드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내는 시어머니의 합가 대신 요양원 입소를 권유하는데요. 얼마 후 엄마, 거긴 좀 지낼만 하세요? 결국 요양원 그냥저냥 지내는 거지. 나 신경 쓰지 마라. 저희가 모셨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며느리가 불편해서 안 돼. 어머니 푹 쉬시고요. 다음 달에 이희랑 한번 찾아뵐게요. 며느리는 잘 지내고 이만 어머니 끊는다. 목소리가 안 좋아요. 끊을게요, 엄마.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요양원에 계신 분이 한두 분도 아니고 누가 보면 내가 안 모신 거 같잖아. 안 모신 건 맞지 뭐. 몰라. 불편해 죽겠어 진짜. 에휴. 아들은 속상합니다. 어?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예, 누구세요? 얘기하죠. 요양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아이고. 예, 제가 지금 갈게요. 어떡해. 인정도 못 받네. 여보 무슨 일이야? 어? 누가 돌아가셨는데? 요양원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아이고, 예. 내가 뭘 했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했잖아. 진짜. 나 가볼 테니까 너는 오던 말도 네 맘대로 해. 여보! 가족들도 없는 요양원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어머니. 엄마. 지병이 있으셨다잖아.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고 우리 집에 계셨어도 그렇게 되셨을 거야. 요양원에 계셔서 더 심해지신 거 아니야? 어? 우리 집에 계셨으면 이랬겠어? 어머님 돌아가신 게 내 탓이야? 네가 안 모신다고 해서 우리 엄마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거잖아. 아니 어머님 돌아가신 게 왜 내 탓이야?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게 했어? 당신이 1년만 모셨으면은 우리 엄마 2년 더 살았어. 장모님은 언제까지 건강하신지 나 똑똑히 두고 볼 거야. 알겠어? 아이고, 그냥 갈등이 그냥. 감정 기억이죠.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지만 이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왜? 너네 엄마는 우리 집에 모시게? 그렇게는 못하지. 너네 엄마 언제까지 건강하신지 한번 똑똑히 지켜보자고. 큰일 났다. 와. 어머니가 사망하자 모든 원망을 아내에게 돌리는 남편. 며칠 후 남편이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거겠죠. 이혼 서류. 그렇겠죠. 뭐? 네가 우리 엄마 안 모신다고 해서
우리 엄마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 속상. 나 너랑 더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하자. 그걸로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나 너만 보면은 우리 엄마 생각나서 막 화가 나. 어? 우리 이혼해. 시어머니 부양을 거부한 아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아봅니다. 아유, 이게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참 안타까운 사연인 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노부모 부양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실제로도 이 부양 문제가 좀 많이 네, 있을 사회적 것 문제가 같아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 딸은 아빠가 늙고 병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런 질문을 왜 하시나요? 딸이 그냥 궁금해서요. 네. 좋은 요양원에 모실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요. 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 예. 2000년경에는 71%였는데 20년 전에는? 2018년에는 27%로 확 줄었고요. 줄었구나. 부모 스스로에게 있다가 10%에서 19% 늘었습니다. 아. 그만큼 사회적인 의식 구조가 좀 그러니까요.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변하기도 하고 부모님 스스로 같이 사기 싫다 나 요양원 가기 이런 분들도 요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마음도 드는데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아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단 말이죠. 이거 이혼 사유 됩니까?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동방예의지고 효자가 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효도도 적당히 너무 지나치면 또 안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 자녀는 부모를 또 모셔야 되는데 네. 또 부부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부양 의무에는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되는 동거음을 포함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살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주 찾아뵙고 네. 뭐 이제 병간호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치료비나 생활비 지급하면 그걸로 부양음은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봐서요. 며느리가 꼭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동거 의무는 모시지 않았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책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동거 의무도 애초에 없는 거고 뭐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서 뭐 일찍 돌아가셨다 이 말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잖아요. 지병이 있으셨다고. 그러니까 뭐 아내가 네. 뭐 시어머니 돌아가시라고 무슨 뭐 저주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인간관계가 없잖아요. 뭐 요양원에서 부득이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오히려 이 남편이 그걸 아내 탓으로 하면서 이렇게 장모님한테 이렇게 뭐 어떤 폭언을 한다든지 네. 요거에 오히려 규책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아내 행동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남편은 아내가 어머니를 안 모셔서 부양을 안 했다라고 지금 그렇죠. 말을 하는 건데 감정적일 때니까. 이제 요양원 보내드린 것만으로도 이게 부양 의무를 안 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제 부양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요. 네. 동거 의무는 구체적인 없고. 부양 의무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모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 사례 같이 이제 요양원에 보내서 이제 병간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또 경제적인 지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녀는 부모에게 중요하죠. 이제 부양 의무의 한 네. 방법으로 이제 생활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생활비도 다 다릅니다. 생활비가 좀 아주 좀 넉넉한 사람, 수익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도 그럴 있고요. 수 네. 있죠. 형편이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30만 원, 50만 원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건 모든 자녀에게 다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럼 내가 나가서 따로 모시고 살게 뭐 이랬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지나친 효자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 그러니까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나와버렸어요. 아, 집을 나와서 어머니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내에 대해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완전히 방치한 거예요. 아. 자기의 아내와 자녀에게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네. 오로지 어머니만 모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 자, 이 사건에서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는 남편이 잘못이 있다. 어허.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지만 부부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그쵸.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상위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네네. 부양 의무는 1차적인 의무고 부모 자식 간의 의무는 2차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와 자식한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더 잘못이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있는 것처럼 아내를 또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효도 좀 적당히 해야 하는데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안을 찾아야 됩니까? 이런 갈등 조언을 좀 어떻게 해주시죠. 여러분도 노후 준비 좀 미리미리 하세요. 그러니까 노후 금방 준비를 옵니다. 해야겠어요. 그래서 좀 스스로 자식 좀 노후 같은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자녀들에게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부모님한테 받은 그 사랑 10분의 1이라도 좀 하십시오. 자식들이 안 그러죠. 네, 부모가 자식한테 얼마나 많은 또 그 돈으로 환산하면 또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에게 부양 의무를 떠나서 효도하는 생각으로 어느 네. 정도 좀 효도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이인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